(2025년 10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나온 민주당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는 도둑정치가 펼쳐지는구나. 클랩토크라시라 그러죠.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 도둑이 정치하는 게 도둑정치입니다. 클랩토크라시라고 있습니다. 현대판 도둑정치가 나타났다. 이번에 사법개혁안은 윤석열 정권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했었죠. 그리고 자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의료개혁보다 더 비참하고 사악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이 사법개혁안을 내놓는 거는 지금 이재명 정권은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외교 문제 엉망, 안보 문제 엉망. 제가 앞선 방송에서 국방을 외국에 의존하는 게 이상하다. 이재명 대통령 말. 그 다음에 여순 사건은 국민에게 군인이 총구를 거는 것이다. 이런 걸 계속 비판했죠. 이재명 정권은 너무 약점이 많습니다. 그런 약점을 또 재판도 5개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덮으면서 이재명 이후로도 이 좌익 세력들이 계속 정권을 잡아나가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36개 중에 반객 위주라고 하는 계략이 있는데 그러한 꾀를 쓰는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이재명 정권이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극도의 싸움, 즉 이재명 정권 해가 지는 해가 마지막에 가장 밝은 경우가 있죠. 회광반조라고 하죠. 회광반조일 수 있습니다. 요 앞선 방송 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산업을 키우자고 하면서 방위산업을 키울 수 있는 토대는 만들지도 않고 또 외국군에게 의존하는 군대는 문제가 있다는 걸 상당히 비판했더니 바로 요 앞방송 저도 되게 노란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구글 코리아도 굉장히 압력을 받겠죠. 이 정권으로부터. 이 정권은 어떻게든 자기네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지는데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가니까 그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겠죠. 우리나라 중요한 언론인 조선동아중앙은 조만간 다가올 그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 갖고 있는 TV조선이나 채널A 재승인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압력을 넣을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노란 딱지를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전환기 씨처럼 유튜브를 폐쇄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일 겁니다만은 그게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굉장히 똥줄이 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사개특위에서 현재 이제 대법원의 대법관이 12명인데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 수를 26명, 12명을 더 26명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12명을 더 늘리는데 앞으로 이 법이 바로 통과된다면 이재명 정권에서 10명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정년이 예상되는 사람이 10명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교체하면서 추가로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쭉쭉쭉쭉 증언에 가서 26명으로 하겠다. 12명을 늘려서.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3개의 소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부를 6개로 늘리고 그리고 이제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원장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전체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하죠. 이런 전원합의체 같은 거를 12명으로 구성된 거를 2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아주 큰 거는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전체가 참가하는 25명이 참가하는 전원합의체를 또 따로 두겠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가 있는데 이건 거의 안 열리고 2개의 연합부가 있고 그 밑에 6개의 소부가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복잡하게 지금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 예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독일과 프랑스는요, 우리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대한민국 언어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어가 완전히 다르죠. 물론 그들의 문법, 우리들의 문법은 참고할 게 있습니다만 언어가 다릅니다. 이일리베디, 일리아테 자르브로 나가는 도거나 즈댐 이렇게 나가는 프랑스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가는 이 한국말하고 어순도 다르고 느낌도 다른데 쟤네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 걸 한다?
아니, 영어도 지금 바로 한국화가 안 되는 판국인데, 단어는 들어오지만, 프랑스, 독일 시스템 갖고 오게 되면 바로 우리 학과가 될 것 같습니까? 걔네들이 잘 돌아가는 거는 걔네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데,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자, 뭐, 이게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올 텐데, 우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점을 봅시다. 이게 두 개의 연합부가 있어요. 그죠? 지금 전합처럼. 근데 이게 저는 연합부에 올라왔어. 최종 결정이 되는데, 경론 끝에, 아까 제가 12명으로 13명으로 구성됩니다. 7대 6으로 아슬아슬하게 결정이 나왔어요. 한 연합부에서. 그러면, 이 진 쪽에서는, 이쪽 연합부가 아니라 다른 연합부가 있으면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두 개의 연합부가 항상 똑같은 결론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소수 의견이라는 게 있고, 이쪽 연합부로 하게 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시비를 걸면은 이 재판은 점점 복잡해지고 끝없는 논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법관을 늘리면요.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쉽게 늘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공무원을 늘리면은 예산이 늘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를 합니다. 근데 대법관이 되면은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은 뭐 비서를 두고 누구를 두고 연구관을 두고 쭉 돼 있으면 그 대법원 판사들이 자기네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연구관들이 무척하거든. 그러면 이게 2배로 대법관이 늘어나면 연구원이 다 이분들 판사입니다. 또 비서 조직 갖추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뛰어야 할 판사들은 줄어들고 머리만 커지는 구조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서포트하는 기구가 들어가니까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거는 자기들도 시인해요. 앞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가자는 거지 구체적인 건 아직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시인합니다. 대법관을 늘려서 이재명 정권에서 10명을 추가로 집어넣으면 그거는 이제 정년이 대학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와 별도로 매년 늘릴 수 있잖아요. 법이 통과되면 12명을 3명씩 늘려. 그러면 금방 친 이재명 대법관 수를 늘려서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이번에 사법개혁안을 내면서는 넣지는 않았어요. 워낙 예민해서 안 넣은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까지 판결한 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헌법에 관한 거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소원을 하는 사심제를 하자. 요거는 이번에 뺐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건 반드시 집어넣겠다고 자기가 공언을 했어요. 자기네 지도부에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제가 앞선 방송에 설명드렸는데 97년 12월 그 전에 알아야 될게요. 지금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재판한 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이 가장 큰 거니까 여기를 모두 따라야 된다라고 본 헌재에 의해서 97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걸 근거로 민주당 세력은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뭔가 하면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사실 97년 헌재가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사법권은 이 재판을 하는 권리는 전적으로 대법원 이하의 사법부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헌재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여기서 충돌할 때 헌재가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재판 소원제들을 집어넣겠대.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얘네들이 딱 들여온 게 헌법 제101조 1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자기네가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빼고 일단은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도 법관에 대한 평가는 각급 법원장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한변협 등 외부기관에서 하게 한다. 뭐 그러면 정권 정서에 안 맞는 판결을 한 판사들은 다 잘리게 되겠죠.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둑정치 정권 클랩토크라시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그리스 때 여러 가지 정치를 해보니까 국가를 이용해서 약탈을 하는, 도둑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걸 클랍테스, 그리스 말로 도둑인 것 같아요. 클라시는 정치니까 클랍토크라시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권력을 쥐고 되게 독재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권력을 이용해서 막 이것저것 뺏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 형태의 여러 가지 중에서는 나쁜 걸로 돼 있는데, 현대에서는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보죠. 현대에도 나타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권력을 졌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 윤석열을 장도영 대표가 10분 만나고 왔다고 내란을 획책했다. 그래, 내란을 했다고 쳐도 10분 만났다고 해서 그 둘이 내란을 모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교도소에 또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면회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는데, 가보면은 표창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유리로 막혀있고 요만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뭐 서로 손을 잡기도 불편하고, 뒤에 또 사람도 있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다 녹음 녹화도 될 거고, 서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멀쩡히 얘기해요. 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해요? 밥 잘 먹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외엔 할 거 더 있어요? 그건 무슨 내란 모의를 한다 그래. 그리고 거기서 뭔가 기도를 했더니 또 뭐 그런 모의를 했다 하는데, 이게 웃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윤석열 세력을 계속 짓누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권력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그 도둑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하게 되는데, 견제권을 다 죽이기 위해서, 행정부는 장악했으니 상관없고, 지금 야당은 힘도 없으니까 민주당이 장악했으니 문제없고, 사법부를 완전히 죽이는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클랩토크라시입니다. 데모크라시를 철저하게 유린하는 거죠. 요런 거와 비슷한 게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는 역시 권력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법치를 하지 않고,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저 사람 나쁜 놈, 죽일 놈 하게서 몰아갖고 그냥 형을 선고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들이 많으면 이기는 거죠. 지금 막 선전선동으로 내란몰이를 해갖고 계속 치는 거예요.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판결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 사실도 없어요. 계엄을 했다가 계엄을 접은 겁니다. 그 계엄에 문제성이 있다면 그거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내란으로 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할 것 같은 쥐기현 판사를 계속 몰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은요, 선거법 위반 사건, 원래 6개월 내에 1심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2년을 끌었잖아요. 그 서강대학교 나온 그 판사, 참 희한한 사람이지. 질질 끌다가 자기가 판결도 안 하고 사표 쓰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그 다음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3심을 거의 3년 된 거를 이제 원심 파기하니까 와르르 몰려들여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권력을 못 잡고 감옥소에 가거나 벌금형을 내야 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도둑이 정치를 하니까 도둑 정치를 하는 거죠. 클랩토크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는 방편이 뭐냐? 일단 검찰을 완전히 흔들어가지고 공소청으로 만들어서 자기 말 듣게 하고, 사법부 완전히 흔들어서 말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언론일 겁니다. 지금 제 유튜브 노란 딱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아마 다른 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과 뭘 거기도 잡으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뭔가 무력을 갖고 있는 경찰은 군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 그분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을 끌어내기 위해서 동맹을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이 클랩토크라시를 보다 보면은 36개 중에서 병정계가 있어요. 병정계는 상대를 막 밀어내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조금 유리할 때 하는 거겠죠. 그 병정계 6개 중에 하나가 반객 위주라는 게 있어요. 반대할 반자, 손님객자, 하위자, 주인주자. 객이, 손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게 어려운 정과자 추가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어정쩡한 계엄을 했다가 접는 바람에 기회를 잡아서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이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라든지 뭐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막 하는 거죠. 이거 흔들고 저거 흔들고. 그때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동아일보에 있을 때
참 답답했던 게 실력 없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꾸 조직을 흔들어요. 책상을 다 옮기고 부서 개편을 하고 그러면 뭐 나오던 게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하여간 조직을 장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번씩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개혁이란 말로 하거든. 근데 그래서 더 산출이 올라가면 개혁인데 대개는 떨어집니다. 개혁은 아무나 그야말로 고칠개자 껍데기 혁자잖아요. 가죽을 벗기는 게 개혁인데 그거 아무나 하나요? 여기 침 하나만 찔러도 으악 하는데 이거 벗겨갖고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이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 굉장히 다운되잖아요. 수술하고 나서는. 그죠? 의약품 때문에 살아나기는 하지만 실패하면 죽기도 하죠.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고통이냐? 아닙니다. 자기들 고통은 없어요. 하는 자들이 고통스럽게 해야 하고 굉장히 절실해야 되는데 이건 권력주의 위한 거고 일부러 흔들어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몇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가 안보 시스템이고요. 죽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입니다. 저는 국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임무는 모든 주권자를 보호하는 안보. 그래서 국방이 제일 중요해요. 국방에 붙어서 정보도 오고 외교도 오고 다 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취약시켜 놓고 두 번째는 여기에 사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는 건데 안전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사법 시스템이고 사법 시스템 안에 검찰도 있고 경찰이 하는 치안도 있고 소방도 있고 해경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다 흔드는 거예요, 지금. 흔들면은 사람들이 뭐 그거 갖고 싸우느라고 도둑이 훔쳐간 거 모르는 거죠. 반객 위주 꾀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판 도둑정치, 윤석열 의료개혁은 그래도요, 방향성은 맞았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계엄령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듯이 저런 식으로 의료개혁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굉장히 개혁이나 하면은 치밀한 준비를 하고 동조자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엉성하게 하다가 의료개혁 실패하고 계엄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의료개혁보다 그 다음에 반체제, 반국가 세력을 소탕하겠다고 한 계엄령보다 그건 뜻이라도 좋은데 엉성했잖아요. 더 사악한 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3대 개혁. 마지막에 언론이 남았습니다. 현대판 도둑정치입니다. 이재명 허물, 재판, 유죄난 거 다 뒀고 이재명도 임기 채우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도둑의 후예들이 권력을 쥐기 위한 반객 위주의 속임수입니다. 감사합니다.